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이제 10월도 다 갔습니다. 10월 다 갈 동안 시장은,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됐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가치 투자에서는 오늘 또, 시장에서 또 열심히 움직이는 섹터, 종목들 한번 추적하고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의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이쪽을 한번 찾아보고 투자 아이디어 없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오늘 섹터 쪽으로도 가장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런 쪽인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에서 이게 결국은 이제 평화 협상 우크라이나랑 이제 그 러시아랑 이제 약간 적어도 평화 협상을 하든가 휴전 협상을 하든가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앞서가네요. 그거보다 먼저 안쪽에는 재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첫 번째는 생각보다 휴전이 아니어도 먼저 이제 재건을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죠.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몰아가는 것 같고, 두 번째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하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 트럼프 트레이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하나의 변화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모습들인데,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재선의 성공, 당선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미국 대선에서 그러면은 그때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였던 거는 불확실성 이제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가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정점, 피크아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돈도 없는 시장에서 그냥 계속 이거 저울질 하다가 시장이 약하니까 또 어떤 섹터로 훅 가고 이런 아주 더티한 시장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게 속이 탑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세 번째로는 아예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죠. 캐나다 총리랑 뭐 통화하다가 얘기하다가 우크라이나 그 재건 지원단 지원단을 파견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보니까 재건 지원단이 그 평화회담 쪽에 하는데 글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구체적인 또 얘기가 나오고 뭐 지금 재건하는데 돈이 1,000조가 든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1,000조 가까이 드는 이런 막대한 돈을 이제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거기다 뭐 러시아 동결 자산 가지고 그거 들어오는 이자 가지고 이제 일부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된 얘기는 봐야 될 것 같고, 재건 지원단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 쪽에 붙어서 이제 어떤 군대를 보낸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 살상무기와 관련된 뭐 그런 쪽들이 포함되어 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탄약 지원 부대, 탄약 지원 이런 쪽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탄약 공급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들 쪽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재미도 없고, 그러면은 그래 이쪽으로 와서 붙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였었죠? 어제 시간에부터 종목들이 쭉 움직이면서 갈 준비를 하는 상황들, 이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이 뭐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조금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SY가 나옵니다. SY 스틸텍도 있고, 이쪽이 코오롱 글로벌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그 건축 공사용 내외장 패널 기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뼈대에 들어가는 이제 패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SY 스틸텍은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듈 하우스 이런 쪽이죠. 그래서 고기능성 데크 플레이트. 그러니까 요즘엔 보니까 요즘에 시골에서 땅만 사면은 이게 집하고 그 컨테이너 비슷하게 이렇게 찍어내는 집이죠. 이거에서 되게 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해서 뭐 이게 좀 근사한 거 아니고 그냥 대충 집이라고 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싣고 오는 차가 와가지고 이 기중기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거기다 땅에다 딱 놓고 거기다 나머지 작업들 뭐 하수구나 전기 배선하고 그것만 연결하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러면은 이제 쭉 하고 지어져서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하나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쪽의 종목들이 있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SG 요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았네요. 다 대기업 쪽에 아까도 코오롱 글로벌도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무역 상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사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 복구 사업, 왜냐면 이 SG가 하는 일이
아스콘이라고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게 국내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봐서 좀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업 쪽 말고 중소기업 쪽에 쪽 거를 쓰게 하는 정부 구매 쪽에서 그게 이번에 SG 쪽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았는데 아무튼 국내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도 이제 해외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요것도 하나 눈여겨봐야 될 모습들이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거는 당장 이제 SY 스틸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해각서가 책이 그 공유 추진한다.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게 되면 요거는 좀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밖에 또 보니까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쪽으로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성과가 나와야겠죠.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종목적으로 움직이는 게 DYD, 네, 삼부토건이 계열사죠. 예, DYD 밑에 계열사 삼부토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삼부토건은 매매하시면 안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도깨비 같은 회사고 예, 연결된 DYD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패스. 현대버다임은 그래도 산업기계 소방 특장차 전문 기업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드릴 크레인 트럭 예, 이쪽이라고 하죠. 전력선 설치 목적으로 들어가는 트럭. 근데 물론 이게 설치를 하는데 얼만큼 수익 한 대당 얼마가 되고 이거 들어가는 수익성이 얼마고 이거 팔아서 만약에 10대가 나갔는데 전력선 설치 목적의 차를 얼마나 많이 구입할 것이며 하는 이제 블라블라블라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요거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게 데모죠. 그래서 이제 굴삭기 어태치먼트.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데모가 수혜가 받고 나머지 뭐 진성 TC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뭐 이런 건 다 유압 브레이커나 퀵커블러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국내 회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국내 1위 건설장비 제조사 HD 현대건설기계 파트너사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도 나오는 어떤 수출의 동향들이나 이걸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알맞다. 알맞다는 얘기는 작고 아담한데 주가가 움직이기 좋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또 한때 데모가 또 주가에 약간 강한 탄력을 받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대거 상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시장이 대피처로 시장에 좀 약간 좀 쉴 때 시장이 재미없었을 때 몰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부각받았고 저희가 요즘 보면은 테마주가 뭐 하루 이틀 정도를 잘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처음 부각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으로 움직이나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연결해서 한 번 더 장중에도 쭉 움직였다가 빠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아직 재건 관련된 쪽에서 뭐가 정확하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슈도 아직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 근데 연속성이 있겠느냐?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의 흐름들 내일 만약에 그래서 또 재미없게 시작했다가 또 금투스 얘기 가지고 또 어느 식으로 또 막 해서 만약에 또 2차 전지나 아니면 또 이런 시장의 바이오나 큰 종목들이 움직인다. 못 가겠죠? 오히려 시장의 자금 성격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또 종목 몇 개 볼까요? 현대에버다임 네 추세를 약간 주춤하다가 한 번에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나 보니까 이게 대모도 비슷하더라고요. 대못 아닙니다. 대모입니다. 예, 큰 엄마, 예, 큰 엄마, 대모, 예,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예, 약간 횡보하다가 그래서 언젠간 또 테마 부를 텐데 그래서 횡보하면서 거래 확 죽다가 한번 이게 훅 들어오는 거 거의 비슷한 거죠. 조금 더 강한 게 현대에버다임으로 여기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그나마 좀 지금 앞에 현대자 붙은 걸 샀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가격 저항권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일 판단하는 거는 만약에 내일 아침이라도 또 한번 훅 들어온다. 일단은 매도로 잡는 게 좋겠죠. 매도로 잡다가 다시 자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시장 흐름들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그래도 강한 거 볼까요? 강한 거보다 묵직한 거 HD 현대건설 이게 좀 빠지다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지금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런 자리는 일단 저항입니다. 52,000원대가 저항이죠. 그 위쪽까지 갔는데 저항이 크다 보니까 이때 물린 사람들 그대로 물량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착해야 52,000원을 안착하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야 탄력을 받는데 이번에 나온 실적 보다 보니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번 나온 실적 보게 되면 430억.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그래도 중국 없이도 우리 좀 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게 약간 상고 하저로 바뀌는 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좀 고민스럽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역성장입니다. 2천억대죠. 근데 시총은 지금 9천억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00억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냥 시장에서 바라보는 PR 10배에서 조금 못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뭐 비싸진 않다라는 쪽인데, 이런 쪽들 아무래도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가다가 딱 성장하고 하는데 멈추고 역성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연도도 2023년도가 가장 좋았고 그 이상을 돌파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게 되면 멈춘 성장에 주가는 반응이 좀 느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현대 건설기계도 그런 대장주가 이제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 거죠. 그 밖에 뭐 동일고무 벨트 이런 것도 뭐 포함된다고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가장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도 실적 별로다 보니까 주가 쭉 빠지다가 멈추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그러면 진짜 가서 돈 버는 일을 하겠느냐, 돈 버는 일 아니면 진짜 매출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건설기계 이런 쪽도 당연히 들어가서 수혜를 볼 수 있겠는데, 그게 국내 업체만 들어갈까요? 이런 거부터 약간 좀 직접적으로 물량을 따내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제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나마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요거 같아요. SG 워너비 아니고요. 그냥 SG, 예, 사운드 굿. 네, 그래서 SG. 네, 또 아니고 뭐죠? 사이먼 앤 가펑클도 아니고, 예, 하여튼 뭐 얘기는 많이 나왔던 오늘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드립 던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실적 자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뛰어난 모습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만약에 아스팔트, 아스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은 아니고, 거기서 성과를 낸다고 하게 되면 이런 정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뭐지 보니까 이게 재생 아스콘이죠. 에코스틸 아스콘 이쪽을 또 확장해서 기존과 조금 다르다, 뭐 아스팔트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가서 만약에 해서 만약에 QF 때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환경 쪽과 연결돼서 뭔가 나올 수 있는, 예, 그 높은 내구성 가지고 뭐 부가가치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요거는 또 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그나마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SG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주가가 한덕에 레벨업 돼서 옆으로 딱 횡보하고 있어요. 일단 다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못 가요. 왜냐면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항대가 상당히 크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어떤 강력한 뭐 변화가 돼서 위쪽으로 탁 턴하는 모습들이 좀 안 나오게 되면 일단 여기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아마 제 매매 스타일 보시면 이게 왜 안 가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뭐 말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못 가는구나,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쪽에서 일단 그러면은 뭔가 거래가 지금 요 거래가 언제냐면은 이때 나왔던 거래 같이 볼까요? 요날. 그러니까 즉 빠질 때 거래가 늘었어요. 올라가면서 돌파하면서 거래가 늘었죠. 그 다음날 바로 밀렸고, 요 정도에 걸맞는 거래가 조만간 나오면서 이 저항을 돌파하겠어, 가겠어 라고 하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거래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거래와 같이 움직이는 양봉의 느낌이 나와야 이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있어는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누가 사느냐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예, 지금 보면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사고 있어가지고 요쪽에서 돌릴 때 보니까 이런 것도 뭐 시총 봐서 외국인들 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기관들이 여기서 딱 들어오면서 10월 달부터 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레벨업 시도한 거, 이걸 보게 되면 기관 플레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란 쪽으로 보시면서 기관의 동향들 찾아보면서 탄력 받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은 2,600억대 정도까지 돼 있는데 아마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싸다 비싸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관점 보시면서 일단 저항대에서 탁 치고 가는지의 모습들 보시고 대응하시는데, 이거 갭상승 딱 나와서 이제 돌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 함부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그냥 막 대응하시는 것보다 약간 언제든지 해서 갭상승했지만 약간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저라면 이제 분봉 좀 봐가면서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봉도 보면 지금 중요한 자리는 잘 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보는 거죠. 예, 근데 만약 캡사선을 여기서 딱 했다. 3,150원 했다. 이제 가는 거야가 아니라 또 눌렸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봐가시면서 일단은 관심만 두고 어떤 변화 나오면 그때 하겠다라는 쪽으로 네, SG 워너비 화이팅 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 흐름을 따라서 계속 테마가 갈지 안 갈지가 경기를 결정될 것 같다. 그런 쪽에서 다 눈치죠. 지금 테마도 눈치, 시장도 눈치, 금투세 눈치. 아이고 눈치밥 배불러 죽겠습니다.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예, 시장 힘내길 또 기원을 하면서 내일은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